안녕하세요, 다짐입니다. 요즘 상담하면서 또 많이 드는 질문이 있는데요. 음,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계속 돈이 안 남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 최근 저에게 또 문의 주셨던 분 중에 한 분 역시 또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사주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캐나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후반 어떤 가장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요리사로 살아왔다고 하시고 또 세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시죠.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일을 하는데 돈이 남지 않는다. 언제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재물운이 뭐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우리 그 캐나다에서 엄청 애쓰시는 분이시잖아요. 좀 더 꼼꼼하게 뭐 오행, 십성 그리고 합, 형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돈이 남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안 좋네요, 상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버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주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돈이 벌 능력이 있으신 편에 속합니다. 문제는 돈을 남기는 구조가 조금 약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돈을 버는 힘과 또 돈을 모으고 남기는 힘은 이게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를 보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일간은 일단 을목이죠. 일간은 자기 사주에서 나 자신을 뜻합니다. 을목은 풀이나 덩굴 같은 그런 성향의 나무고요. 이 을목은 부드럽고 또 유연하긴 하고 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잡초를 봐도 엄청 끈질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생명력이 강하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좀 이렇게 살아나는 힘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을목의 장점은 사람을 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 그래서 여기 사연자분처럼 음식 장사를 하신다든지 뭐 서비스, 교육, 상담, 뭐 돌봄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일하고는 이 을목은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리사로 살아오셨고 또 식당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사주 구조상 괜찮은 선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업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직업이 아니라 이제 이거 운영을 하는 그 구조가 조금 문제인데, 이 오행을 보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이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경금, 신금이, 특히 경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금은 을목에게 있어서는 관성입니다. 관성은 많이 얘기했지만 뭐 책임, 규칙, 본인이 받는 압박감이라든지 사회적 의무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이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진토가 있죠. 토는 이 을목에게 있어서는 재성인데요. 돈이죠. 여기서 재성이라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돈이기도 하지만 현실 감각, 현실적인 그런 활동들, 사업, 본인이 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도 다 재성에 들어갑니다. 즉, 이 사주는 책임을 뜻하는 금 관성과 현실을 뜻하는 토 재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사주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수 기운이 약한 편이죠. 수는 을목에게는 인성이고요. 아예 없는 사주의 오행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는 상대적으로 약한 사주라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나서 회복되는 그런 정도, 정신적인 회복, 육체적인 회복, 그리고 공부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 뭐 시스템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인데요. 이 인성이 약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실 회복력이 좀 약합니다. 회복하는 힘이 약하고, 또 돈을 벌어도 차분히 정리하고 축적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이 엄청 강한 데 비해서 이 인성이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이 강하니까, 관성이 강하니까 책임이 많고, 또 토가 또 강한 편이니까 월지에 있잖아요. 강하니까 또 돈의 현실이 계속 따라옵니다. 여기서 이 목은 버티고 있어주고요. 화가 식상으로서 일을 처리해주고, 근데 수가 약하니까 회복하고 축적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주는 돈을 못 버는 사주는 아니고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벌어도 남기기가 어려운 사주에 가깝습니다. 자, 일단 사주를 오행의 관점에서 한번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십성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지는데요. 을목 기준으로 이 금은 관성이라고 했죠. 관성은 책임, 뭐 사업, 직업 책임, 손님에 대한 책임, 사회적 역할, 한마디로 이제 책임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대충 못 살아요.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것도 없고 본인이 힘들어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든 가정이든 가장 역할을 강하게 맡습니다. 자, 문제는 이 관성이 이렇게 이분은 진짜 관성이 강한 편이거든요. 강하게 되면은 스스로를 계속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쉬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몸은 집에 있어도 머리는 항상 가게에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토는 재성인데 재성은 돈이랬죠. 자, 이 재성이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고 재성이라는 거는 매출도 재성이고 사실 비용도 재성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도 재성이고 뭐 식당을 하시니까 재료비도 재성이고 인건비, 뭐 가족들 생활비 이런 것들이 다 재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성이 강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하고 가까우게 지낼 수는 있는데 동시에 돈 때문에 이제 비용 때문에 계속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성 이꼴 돈이다 라고 딱 도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있는 이 화는 식상인데 식상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식당을 하시니까 요리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생산, 기술, 노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과물이죠. 이분에게 정화가 이렇게 뒤쪽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일을 처리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힘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뿌리에는 있지는 않지만 항상 이 뒤에서 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요리사에게 식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비겁은 자신의 체력, 그리고 뭐 노동력, 고집, 자기만의 방식 이런 건데요. 일지에 또 묘목이 있잖아요. 자기 방식이 정말 뚜렷하신 분입니다. 이게 뿌리까지 다 깊게 박혀 있는 것이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고집이 굉장히 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드라고도 볼 수 있겠죠. 프라이드. 이 부분이 약하면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힘은 있는데 이게 장점이긴 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겁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내가 꼭 직접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맡기지 못하고 결국 본인이 다 떠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수인성인데요. 사실 이분한테 있어서 이 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회복, 공부, 시스템 등등이랬죠. 문서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하면 정리를 잘 못해요. 벌어도 그걸 잘 정리해서 축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고,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면 될 거를 계속 본인의 몸으로 이렇게 때우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핵심은 관성이 강하니 책임이 많고, 재성이 있으니 돈이 계속 움직이고, 식상이 있으니 일은 잘하고, 직업이 있으니 버티는데 능해. 하지만 인성이 약하니 그 회복과 축적이 부족해서 일은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한데 그런데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쁜데 돈이 안 남는 구조의 사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계속 찾고 있는데, 이 사주 좋게 보면은 좋게 해석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저한테 처음에 질문을 해주셨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언제 정도 얻을 수 있냐,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문제를 파악해가는 중심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행과 십성을 봤다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합과 형충회합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도 있으신데 혹시라도 못 알아듣고 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은 이제 을목하고 경금이 있는데요. 경금이 이제 두 개가 한 세트죠. 엄청 강한 경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을경합이라고들 합니다. 을경합. 합은 서로 끌어당기고 뭐 묶이고 하는 작용인데, 좋게 보면은 연결을 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은 서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을목은 자기 자신이고 경금은 관성입니다. 관성은 책임, 압박, 규칙, 뭐 일, 의무 이런 건데, 이렇게 을경합이 붙어버린다 라고 하면 나와 책임이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책임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책임 자체, 책임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일과 나를 분리하기가 어렵고, 또 사업과 나를 분리하기도 어렵고, 가족과 책임도 분리하기도 힘들고, 쉬어서 마음도 편하지 않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십니다. 식당 운영으로 봤을 때도 주방도 내가 봐야 하고, 뭐 손님도 내가 봐야 하고, 직원도 내가 봐야 하고, 돈도 내가 챙겨야 하고, 가족도 문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엄청 힘들겠죠. 을경합이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합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고 신뢰도 없고 또 오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돈을 모으려면 이 구조를 조금 잘 확인해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책임과 내가 너무 붙어 있으면 이제 그 내 몸이 그 사업장이잖아요. 내 시간이 매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돈은 들어올지라도 자유가 없어집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결국 돈을 버는 이유도 시간을 사서 나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제적 자유 말씀도 하신 건데, 자유가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을경합 구조.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도한 책임을 맡지 말자. 시스템화 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조언드리고, 자, 또 다른 합이 있네요. 이제 여기 묘목, 그리고 해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합 구조라고 합니다. 반합, 반절 합해진 건데, 이 묘해 반합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묘해 반합. 묘해 반합의 경우는, 이 해수가 물이고, 묘목이 나무잖아요.
그래서 오행관계로 보면은 수생목, 물이 나무를 키워줍니다. 해수가 묘목을 살려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묘목은 지금 현재 일지 자리에 있잖아요. 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지 자리. 예, 일지 자리에 있고, 일지는, 이 위치가 일지인데요. 일지는, 내 삶의 뿌리, 그리고 생활 방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을목 기준으로 묘목은 비견이고, 비견은 내 에너지, 노동력, 내 방식, 버티는 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묘해 반합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냐면, 해수가, 이 수가 묘목을 계속 살려주면서 내 노동력과 의지를 계속 위로 올리는,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장점이죠. 이런 사람은 사실 이렇게 묘해 반합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나고, 무너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남들이라면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또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로 이민 생활, 뭐 식당 운영, 가족 부양처럼 긴 시간 버텨야 하는 삶에서는 이 묘해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이 묘해 반합의 단점은 돈의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됩니다. 돈이 모이려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단순히 계속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항상 멈춰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의 시간이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돈을 묶어놓고 시스템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묘해 반합은 계속 목을 살립니다. 목은 성장이자 움직임이자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막 조금 더 해보자, 한번 버텨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의미로 생명력이고 나쁜 의미로는 계속 지속적인 노동 구조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년 넘게 요리사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이 묘의 반함이 꽤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동시에 계속 움직였는데도 돈이 남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이 묘의 반합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묘의 반합은 나를 살리는 힘이다. 하지만 돈을 남기려면 이 힘을 노동으로만 쓰면 안 된다. 반드시 시스템화, 그리고 브랜드 구축, 자기만의 브랜드, 그리고 모인 돈으로 또 자산을 잘 구축하면 이런 묘의 반합에 좀 부정적인 면으로부터 좀 탈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삼합을 보자면 지금 이 합을, 저 원래 합은 잘 봐주지 않아요. 왜냐 합을 보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너무 이렇게 진짜 멋진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삼합을 보자면, 해묘. 우리 해묘미 삼합이라고 하거든요. 해묘미 삼합. 해묘미가 같이 글자로 오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묘, 목, 즉, 나무의 나라가 펼쳐진다. 나무의 기운이 가장 뻗친다. 이렇게 하는 이게 삼합이라고 하거든요. 삼합을 보자면 해, 묘 있지만은 미가 없습니다. 해와 묘는 있고 미가 없으니까 아직 목국 삼합이 완성되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이 삼합은 하나의 흐름이 완성되는 구조인데요. 목의 기운, 즉 성장, 확장, 생명력, 뭐 발전이 강하게 형성되는데 지금 현재 원국에서는 해와 묘만 있고 미가 없으니까 성장하려는 힘은 있지만 시작하려고 하는 힘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아직 결과는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기회는 오지만, 그리고 일도 생기고 손님도 생겨.
확장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하지만 아직은 자산으로 남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빴다는 기억은 되게 많은데 통장에는 돈이 크게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사주에서는 이 미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미토, 이 글자가 대운에 들어올지 세운에 들어올지. 자, 그런데 보니까 2027년 대운에 들어오네요. 미토. 이때 2027년 정미년에 미토가 들어오면은 드디어 해묘미 삼합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목국이 강해지고, 목국이 강해진다는 건 성장, 확장, 뭐 활동, 기회, 의욕이 커진다는 뜻이니까 좋은 일이죠. 이때 27년에 사업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출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메뉴를 바꾸거나 뭐 새로운 손님을 만나거나 그래서 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브랜드를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이게 동시에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정민년에 이 목국이 완성된다는 건 판이 커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판이 커진다.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일이 커지고 사람이 늘고 기회가 커지고 사업 확장 욕구도 강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비용으로 돈이 또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나의 위치를 알고 사주를 잘 풀고 또 본인 스스로에 대해 잘 알아서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것들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없이 특별히 준비 없이 이런 운을 만난다, 해매매 운을 만난다 라고 하면은 바빠지긴 오지게 바빠지고 더 지치기만 하는, 또는 비용만 더 늘어나고 이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28살부터 37살 사이에 개미 대운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역시나 미토가 들어오는 대운이 있었어요. 이때 미토 대운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뭐 일의 판이 28세부터 37세까지 커졌거나 요리사로서의 뭐 경력이 확장됐거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갑자기 커졌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때도 성장했다는 느낌은 강했지만 뭔가 남았다는 느낌은 좀 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가 들어오는 시기는 무조건 뭐 좋은 돈이 모이는 시기라고 하면은 너무 오산이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판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이 정도 해석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드려보자면, 첫 번째, 왜 나는 요즘 힘들까요?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풀어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언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에 대한 답은 이제 방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하고 수익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는 이 비겁과 식상이 작동을 합니다. 내가 움직이면은 내가 만들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하면 돈이 들어와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멈추면 그 돈도 멈추는 거예요. 식당 운영을 예로 들자면 사장이 직접 요리해야만 매출이 나오는 구조는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만약에 없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맛이 흔들리고 서비스도 또 흔들리고 매출도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사업이라기보다는 고급 노동 자영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주방, 메뉴, 운영 방법, 직원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는 일은 줄이고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좋겠죠. 메뉴를 줄이고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고, 또 네, 이제 두 번째, 돈을 묶는 건데요. 돈을 묶어라.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재성이 있긴 하고, 근데 재성 강한 편이에요. 근데 인성은 약하죠. 돈은 움직이는데 저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두면은 흘러갑니다. 돈이 흘러가 버려요. 이런 사주는 많이 벌면 모이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이 벌면 많이 나갑니다. 매출이 늘면 지출도 늘고 책임도 늘고 피로도 늘고, 그래서 강제 저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거나 세금 통장, 그리고 투자 통장 이런 것도 따로 만들어서 하면 훨씬 좋겠죠. 매출 들어오면은 일부 반드시 띄워놓고 그 나머지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분에게는 막 열심히 확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주적으로는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도 그러고요. 아까 묘해 반합이 있다고 했죠. 이 해묘미 삼합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막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겁니다. 좀만 더 해볼까? 사람 좀 더 써볼까? 뭐 이럴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사주는 만약에 무리하게 확장하면 돈이 남기보다는 피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7년처럼 이렇게 미토가 들어와서 상합이 완성되는 시기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를 단순히 기회로 보기보다는 내가 이 기회에서 좀 정리를 하고 좀 더 이 기회를 차분하게 맞아들이자,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필요한 전략은 더하기라기보다는 빼기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뉴를 빼고 시간도 좀 줄이고 불필요한 사람 관계 정리하고 수익 안 나는 일 줄이고 피로도 줄이고, 이게 이제 소극적인 전략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돈 못 버는 사람은 이렇게 벌려고만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남기는 사람은 사실은 지출 관리를 하죠. 새는 구멍 먼저 받죠. 네. 자,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분 사주는 일목일간 사람 살리고 음식 서비스 맞는 구조다. 근데 금이 강해서 책임이 많고, 그리고 토가 있어서 현실이 강하며 또 수가 약해서 회복과 축적력이 부족하다. 십성으로 보자면 우리 관성은 책임, 그리고 재성은 돈의 흐름, 식상은 일처리, 비겁은 노동, 인성은 회복과 시스템인데, 이 사주는 일은 잘한다. 일은 잘하는데 책임도 강하고 돈도 잘 움직이긴 하지만 축적을 못한다. 합으로 보면은 을경합이 있어서 나와 책임이 붙어 있고, 반합으로 보면 묘해 반합이 있어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구조다. 2027년에 만약에 미토가 들어오면은 판이 커질 수가 있고, 이때 구조 없이 확장만 하면은 더 크게 셀 수 있다. 그리고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답은 이겁니다. 경제적 자유는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딱 다가온다기보다는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들 때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 무리하지 말고 돈이 새는 구조를 끊고 노동과 수익을 분리하고, 그리고 확정보다는 정리, 돈을 묶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뭐 또 어려운 거나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